돈 어디 숨겨서 이 영감탱이! 빨리 물어! 제발 그만! 소연은 배달하러 가는 길에 웬 노인이 조폭들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온 소연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태권도 정신이 떠올랐죠. 그래서 소연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은 간신히 조폭들을 때려 눕히고 노인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까진 소연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 줄지를 말이죠.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밤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죠. 옥탑방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소연은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거울 앞에서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소연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며 편의점 야간 근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거든요. 시선이 책상 위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10살 남짓한 동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늘 밝게 웃었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요.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치료비 마련할게.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가 떠올랐거든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 수술을 하지 않으면 민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낡은 엔진이 부르릉거리며 힘겹게 돌아갔습니다. 첫 배달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연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배달복, 헝클어진 머리, 부잣집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한 모습이었죠. 음식 늦게 왔네요. 차가워졌잖아요. 손님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변명은 됐고 그냥 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복도에 서서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다음 배달지로 가야 했으니까요.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만 더 배달하고 집에 가자.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후미진 골목이었어요. GPS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이었죠.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으악!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연은 멈춰섰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경직됐죠. 제발 살려주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발걸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3명의 깡패가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돈 어디 숨겼어? 영감탱이, 빨리 불어. 깡패들이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태권도 정신이 떠올랐죠. 약자를 보호하라. 사범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거기 멈춰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깡패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조롱이 가득했죠. 뭐야, 배달원이? 꺼져.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가장 덩치가 큰 깡패가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세를 낮추며 준비했죠. 한 번만 더 경고합니다. 그만두고 가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인연이 미쳤나? 깡패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몸이 움직였어요. 돌려차기, 번개 같은 발차기가 깡패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깡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뭐야, 이거. 나머지 2명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흉기를 꺼냈죠. 하나는 쇠파이프,
다른 하나는 접이식 칼이었어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뒤에 쓰러진 노인을 보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덤벼요.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이었죠. 무서워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깡패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휙! 파이프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은 가까스로 피했어요. 그리고 반격했죠. 뒤우리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깡패는 균형을 잃고 나동그라졌어요. 칼을 든 놈이 등 뒤에서 덮쳤습니다. 뒤를 조심해. 노인이 다급히 외쳤어요. 소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칼날이 옷깃을 스쳤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이 쌍년이. 깡패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소연은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비틀었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정권 지르기가 깡패의 명치를 정확히 때렸어요. 3명의 깡패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소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와서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깡패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어요. 젠장, 기억해둬라. 멀리서 욕설이 들렸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다쳤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입술도 터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줬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119를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소연이 부축했습니다. 이 근처에 국밥집이 있어요. 일단 거기 가서 앉으시죠. 그럴까? 두 사람은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았죠. 노인을 부축하며 걷는 소연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국밥집은 아직 열려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죠. 어머,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얼굴이. 괜찮아요, 아주머니. 국밥 2그릇 주세요. 소연이 말했어요.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정말 고맙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그저. 노인은 말을 멈췄어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죽은 내 딸이 생각나서 그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소연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으면 자네 나이쯤 됐을 텐데. 늘 나보고 국밥을 좋아한다고 놀렸지.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소연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떠올랐거든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드세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소연이 반찬을 더 가져다 줬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소중한 것을 대하듯 국밥을 먹었어요. 한참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소연입니다. 소연. 좋은 이름이네. 노인은 미소 지었어요. 나는 그냥 늙은이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다만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죠.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나? 이 은혜는 꼭 갚고 싶네.
소연은 망설였어요. 은혜라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제발.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소연은 결국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010-땡땡땡땡땡땡땡땡이에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고맙네, 소연 양.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도 조심해서 가세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을 나섰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노인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소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오토바이로 돌아왔어요. 배달 가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났고 손님은 아마 화가 났겠죠. 하지만 소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민수가 웃는 것 같았죠. 민수야, 누나 오늘 좋은 일 했어. 중얼거렸어요.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방안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오늘 버리는 형편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소연은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수 사진을 봤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꿨습니다. 따뜻한 봄날 민수와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민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죠. 누나 사랑해. 꿈속에 민수가 외쳤습니다. 소연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도 사랑해, 민수야.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소연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죠. 몸은 여기저기 쑤셨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길가엔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있었죠. 하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윙윙.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소연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양인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젊은 남자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어젯밤 회장님을 도와주신 분이시죠? 회장님이요? 소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밤새 기다리셨어요. 남자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제 그 노인의 눈빛이 떠올랐죠.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연은 주소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의아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창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연은 무심코 내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골목 입구부터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번쩍이는 검은 벤츠들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설마 나를 데리러? 믿기지 않았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소연 씨 모시러 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최명진 회장님의 비서 김영수입니다. 최명진 회장님?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소연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님이었구나.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과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검은 벤츠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광경은 그대로였죠. 번쩍이는 차체,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영수 비서가 정중히 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죠. 소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낡은 운동복이 깨끗한 시트에 닿는 게 미안했거든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 넓은 도로가 나타났죠. 그리고 점점 건물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님이세요? 소연이 물었어요. 김 비서가 백미러로 소연을 봤습니다. 최명진 회장님이십니다. MT그룹의 총수시죠. MT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IT 분야의 거대 기업이었거든요.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까지 첨단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회사였죠. 소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왜 혼자서 그런 위험한 곳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회장님은 가끔 혼자 나가시곤 하십니다. 경호원들 몰래요. 차는 강남의 중심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를 지나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죠. 와! 소연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원은 축구장만큼 넓었어요.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왔죠. 저택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목이 아플 지경이었죠.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비서가 안내했어요. 넓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어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노인이 아니었죠. 최명진 회장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소연 양, 어서 오게. 회장이 일어서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소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네. 오히려 그게 더 좋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만 꼼지락거렸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목숨을 구해줬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다들 모른 척 지나갔을 거야. 그러면서 책상 위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자네에 대해 조금 알아봤네. 소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20살 태권도 사단. 부모님은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1살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지.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던데.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수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수술비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죠. 수표였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네. 필요한 만큼 쓰게. 백지 수표였어요. 소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이건 동생 수술비로 쓰게. 그리고 생활비도 충분히. 회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수표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회장이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지? 동생이 아프다고 했잖아.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생이 아픈 것도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죠. 하지만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제 할아버지를 도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비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이 주는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하.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소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당당한 젊은이를 본 게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어요. 자네 말이 맞네.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수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부탁을 하나 하겠네. 부탁이요? 주말마다 여기 와서 이 늙은이와 시간을 보내주게. 대화 상대가 되어달란 거야.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 그 대가로 정당한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네. 어때? 이번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받을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이십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 한눈에 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주녀가 인사하게.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박소연 양이야. 어제 날 구해주셨지. 준혁이라 불린 남자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에 무시가 가득했죠. 생명의 은인이라. 과장이 심하시네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어제 일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너무하십니다. 아무나 집에 들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나라니. 무슨 말버릇이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거겠죠.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벌떡 일어섰어요. 저를 모르시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준혁이 비아냥거렸어요. 순수한 마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타깝네요. 그렇게밖에 세상을 못 보시다니. 뭐라고? 전 가난해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양심까지 팔지는 않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를 도운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회장이 막았습니다. 그만.
주녀가 사과해. 아버지, 내 말 안 들려? 사과하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엔 위험이 있었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죠. 실례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네, 소연 양. 저 녀석이 원래 저래. 괜찮아요. 소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혁은 차갑게 쳐다보고는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식이라는 게 참 어렵네. 소연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녀석이 됐어. 내가 잘못 키웠나 봐. 회장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소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할아버지, 아, 미안.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회장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보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따라오게. 두 사람은 저택 뒤편으로 갔습니다. 정원을 지나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내 스마트팜이야.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안은 온통 초록색이었죠. 각종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소연이 감탄했어요. 이게 다 첨단 기술로 관리되고 있지. 온도, 습도, 영양분, 모든 게 자동이야.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어요. 토마토, 상추, 딸기. 도시 한복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네. 회장이 말했어요.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정성을 들인 만큼 자라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저도 화분 하나 키우고 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예요. 그래, 동생을 많이 아끼는구나. 네, 제겐 민수가 전부예요. 소연의 목소리엔 사랑이 가득했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누나를 뒀네. 그 아이는. 한참을 스마트팜을 둘러봤어요. 회장은 하나하나 설명해줬고 소연은 진심으로 들었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 회장이 시계를 봤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다음 주말에 또 와주겠나? 네, 올게요. 소연이 밝게 답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회장이 뭔가를 준비해뒀다며 불렀어요. 상자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이건 온수 매트랑 난방용품이야. 옥탑방이 춥다고 들었네.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걸 왜? 받아. 부탁이네. 회장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소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소연은 상자를 꼭 안고 있었어요. 따뜻함이 가슴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민수야, 이제 따뜻하게 잘 수 있겠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했어요. 상자를 풀어보니 정말 좋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온수매트, 전기장판, 난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나하나 설치했어요. 스위치를 켜자 방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아, 소연은 매트 위에 누웠어요. 따뜻함에 눈물이 났죠.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졌대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희망을 가지래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을 거래요. 소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민수는 꼭 나을 거야. 누나, 보고 싶어요. 나도.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최명진 회장, 스마트팜, 따뜻한 선물.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할아버지 말대로 주말마다 가서 일하면 민수 수술비도 모을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민수를 꼭 낫게 하겠다고. 창밖을 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했죠. 마치 소연의 미래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준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행복했어요. 따뜻한 방에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최명진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민수야, 누나 다녀올게. 사진 속 동생에게 인사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이미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비서가 정중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소연님. 안녕하세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저택에 도착하니 회장이 스마트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소연 양, 어서 와. 마치 손녀를 맞이하는 할아버지 같았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연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마트팜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향긋한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네. 회장이 신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별한 친구요?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사람 형태의 로봇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은색으로 빛나는 몸체. 얼굴엔 부드러운 LED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이 녀석이 알파야. 회장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AI 로봇이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최신 모델이지.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알파야, 인사해. 회장이 말하자 로봇이 움직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연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사람 같았거든요. 안녕, 알파. 흥분해서 인사했어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내 유일한 대화 상대야.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가족들은 다들 바쁘고 직원들은 날 어려워하지. 그래서 만든 게 알파네. 소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저도 있잖아요. 밝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맞아. 이제 소연 양도 있지. 스마트팜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파는 계속 따라다니며 설명을 도왔습니다. 각 식물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토마토 3번 구역 습도 72%, 최적 상태입니다. 딸기 하우스 온도 23도, 당도 상승 중입니다. 소연은 신기해했어요. 알파는 정말 똑똑하네요. 그럼 내가 만든 자식 같은 녀석이니까. 회장이 알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소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뭔가 보여드릴게요. 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연은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태권, 기압과 함께 품새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고 힘찬 동작들이 이어졌어요. 발차기, 주먹 지르기, 회전 동작. 회장은 입을 벌리고 봤습니다.
와, 대단하네. 알파도 LED 눈을 반짝였어요. 훌륭한 신체 능력입니다. 동작 정확도 98%. 품새가 끝나자 소연은 숨을 고르며 인사했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정말 멋있어. 내가 젊었을 때도 저렇게는 못했을 거야. 회장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혁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IT 사업부 매각건입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그 얘기냐? 회장이 화를 냈어요. 몇 번을 말했냐? 매각은 없다고. 아버지,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회사가 망할 때까지요? 부자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소연은 불편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다툼을 보는 게 어색했거든요. 준혁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자꾸 여기 있는 겁니까? 소연 양은 내 손님이다. 손님? 아니면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닌지. 준혁의 말에는 독이 있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매주 와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그만. 회장이 소리쳤어요. 스마트파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무 심하다. 전 회사를 걱정하는 겁니다. 회사? 아니면 내 욕심?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휙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네, 소연 양. 괜찮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파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알았어, 알파.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니, 두 사람과 한 로봇이었죠. 준혁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회장이 먼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지. 내 잘못이야. 소연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 걱정돼. 회장의 목소리엔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소연 보호자님이신가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민수가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동생이 위험하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김비서, 차 준비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말 말고 빨리 가자. 회장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차는 병원으로 달렸어요. 소연은 계속 떨고 있었죠.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민수야, 제발. 중얼거렸어요. 회장이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소연은 뛰어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죠.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성 악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수술비를 먼저. 소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돈, 또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으로라도 절반은. 소연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나섰어요. 내가 내겠네. 할아버지, 시간이 없지 않나? 빨리 수술 준비하시오. 회장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회장을 봤어요. 눈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우선 수술부터 하자.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그 안에서 민수가 싸우고 있었어요. 소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민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장도 옆에서 같이 기다렸습니다. 알파는 저택에 남아 있었지만 회장은 끝까지 함께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회장이 소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회장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어요. 작은 몸에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민수야. 소연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누나가 여기 있어. 힘내.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강한 아이네. 분명 이겨낼 거야. 네. 우리 민수는 강해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날 밤 회장은 끝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비싼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어요.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만. 가족이 아픈데 돕는 게 당연하지. 회장이 웃었어요. 가족이요? 그래. 이제 소연 양은 내 가족이야.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스마트팜에서 시작된 하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살았고 소연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분명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체육관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태권도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있었어요. 함성과 기합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죠. 소연은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며 도복을 가다듬었어요. 흰 도복에 검은 띠가 단정하게 매여 있었죠. 민수야, 누나가 꼭 이길게. 마음속으로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수술 후 민수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진 않았지만 웃음을 되찾았죠.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했습니다. 박소연 선수 준비하세요. 진행요원이 불렀어요. 소연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경기장으로 나갔어요.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휠체어에 앉은 최 회장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왔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소연을 보고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응원의 표시였죠. 그 옆엔 김영수 비서와 알파도 있었습니다. 알파는 LED 눈을 반짝이며 응원 문구를 띄웠어요. 소연님 화이팅!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제1경기 시작. 심판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상대를 마주봤어요. 덩치가 큰 선수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렷, 경례,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시작.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왔어요. 무거운 발차기가 날아왔죠. 소연은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어요. 야! 번개 같은 돌려차기가 상대의 몸통을 때렸습니다. 한 점. 심판이 점수를 선언했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회장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싸웠어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빈틈을 노렸죠. 야! 야! 정확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상대는 조급해졌습니다.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받아차기. 높이 뛴 소연의 발이 상대의 머리 보호대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3점. 경기 종료.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소연은 숨을 고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은 거침없이 이겼습니다. 준결승, 결승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죠. 결승전. 마지막 상대는 작년 우승자였어요.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죠. 소연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팽팽한 접전이었어요. 서로 점수를 주고받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무거워졌죠. 그때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순간 힘이 솟았습니다. 할 수 있어. 민수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1분. 소연은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으아. 기합과 함께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상대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초. 뒤우리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상대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넉다운. 경기 종료. 체육관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여자부 금메달 박소연 선수. 이름이 호명됐어요. 떨리는 다리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였죠. 목에 금메달이 걸렸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있어요? 제가 해냈어요. 또다시 눈물이 났죠. 시상식이 끝나고 소연은 곧장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아, 정말 대단했어. 회장이 두 팔을 벌렸어요. 소연은 망설이지 않고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맙지. 이런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목에서 금메달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에 걸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받으세요. 이건. 회장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 거예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연아. 떨리는 손으로 금메달을 만졌어요. 알파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연님. 멋진 경기였습니다. 고마워, 알파. 소연이 밝게 웃었어요. 저녁에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였어요. 회장이 특별히 준비한 거였죠. 오늘의 주인공, 박소연 선수를 위하여. 회장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은 부끄러워했지만 행복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게. 회장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또 선물이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붉은색 보온 내피가 들어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건 겨울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게. 회장이 웃었어요. 소연은 내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정말 따뜻하겠다. 감동으로 목이 맸습니다. 이것도 있네. 회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상금? 대회 상금 말고 내가 주는 보너스야. 민수 치료비의 보태게. 소연은 봉투를 받으며 울컥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감사를. 가족끼리 뭘 그래. 회장이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소연을 축하해줬어요. 스마트팜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원에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뒤로 준혁이 걸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파티 중이셨군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준혁아, 무슨 짓이냐?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게임은 끝입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야? IT 사업부 매각 계약서입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죠.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 난 도장을 찍은 적이. 그때 준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순간 뭔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죠. 혹시 약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닙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가라.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안 돼. 소연이 막아섰어요. 비켜.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이건 범죄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너도 조심해. 계속 끼어들면 어쩔 건데요?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자세를 취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지킬 거예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회장이 소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하지만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배신감이 가득했죠. 준혁아, 내가 이기긴 했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렇게 얻은 건 오래가지 못한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돌아섰을 뿐이었죠. 회장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봤어요. 미안하네. 축하 파티가 이렇게 됐어. 할아버지, 괜찮아. 그리고 회장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파를 잘 부탁하네.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소연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원에는 소연과 알파만 남았어요. 축하 파티의 흔적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죠. 소연님, 알파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특별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특별 지시?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의 LED 눈이 진지하게 빛났어요. 소연은 붉은 보온 내피를 꼭 안았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어두웠죠.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요. 차가운 금속 문이 쾅 닫혔습니다. 소연은 어둠 속에 갇혔어요. 서버실에 찬 공기가 피부를 찔렀죠. 여기서 나가야 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의 부하들이 속아서 가둔 곳이었어요. IT 기업 지하 서버실. 온도는 영하로 설정돼 있었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겠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을 구해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서버실을 둘러봤습니다. 파란 불빛의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윙윙거리는 기계음만이 들렸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너무 높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죠. 주변을 살폈어요. 서버 렉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미끄러질 뻔했지만 꽉 잡았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환기구에 손이 닿았어요. 나사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없었죠.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동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해보자. 떨리는 손으로 나사를 돌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마침내 환기구가 열렸어요. 됐다.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좁은 통로로 들어갔어요.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갔습니다. 금속판이 살을 찔렀어요. 아! 고통을 참으며 전진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갇히면 어쩌지? 공포가 엄습했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구였습니다. 환기구를 밀어내고 뛰어내렸어요. 으악!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자유였어요.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죠.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야 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다친 것 같은데.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스마트팜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유리 건물이 쓸쓸해 보였어요. 알파 어디 있어? 소리치며 찾았습니다. 스마트팜 깊숙한 곳에서 알파를 발견했어요. 전원이 꺼진 채 서 있었죠. 알파, 일어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LED 눈이 천천히 켜졌어요. 소연님 기다렸습니다. 알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파, 할아버지가 특별 지시를 남겼다고 했지? 맞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지시였습니다. 알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 패널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메모리 칩이 있었어요. 이건 증거 영상입니다. 준혁 부사장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하신 거야? 회장님은 아들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비밀리에 녹화하도록 지시하셨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고마워, 알파. 이제 본사로 가자. 잠깐, 소연님. 알파가 막았습니다. 준혁 부사장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해커들을 동원해 증거를 삭제하려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서둘러야 합니다. 이사회가 곧 시작돼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메모리 칩을 꽉 쥐었어요. 가자, 알파. 두 사람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과 한 로봇이었죠. MT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막았어요.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비켜요. 급한 일이에요. 소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알파가 나섰어요. 보안 코드 57749, 비상접근 권한 요청. 경비원들의 무전기에서 확인 신호가 왔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고층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소연님, 준비되셨습니까? 알파가 물었어요. 응, 할 수 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이사회실이 보였습니다. 그때 준혁의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저기다. 막아. 안 돼. 소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태권도는 도망가는 게 아니야. 돌아서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야! 날렵한 발차기로 한 명을 쓰러뜨렸어요. 알파도 도왔습니다. 전투 모드 가동. 로봇팔로 적들을 제압했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이사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멈춰요.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준혁이 앞에 서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내가 어떻게... 게임은 끝났어요, 준혁 씨. 소연이 메모리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의 범죄가 다 녹화돼 있죠. 이사회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소연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칩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준혁이 회장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 위조 문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 불법 자금을 빼돌리는 장면,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이게 사실이야? 준혁 부사장이 이런 짓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이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준혁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소연을 노려봤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아니에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준혁은 끌려나갔어요. 이사회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일어섰어요. 박소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를 구해주셨어요. 다른 임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전 그저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알파가 부축했습니다. 소연님, 이제 끝났습니다. 응, 끝났어.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어요. 이제 회장을 만나러 갈 차례였습니다. 병원 복도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소연은 빠른 걸음으로 VIP 병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거든요.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소연아. 힘없지만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은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네. 자네 덕분에.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소연의 손을 토닥였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고맙지.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요?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도 모두 빠졌고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의사가 나간 후 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할 말이 있네. 네, 할아버지.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준혁이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지. 소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어요. 소연아, 내가 내 진짜 상속자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을 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모든 걸 내게 맡기고 싶어. 회사도 재산도.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전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회장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할 수 없어요. 너무 큰 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자. 회장이 제안했어요. 회사 수익금으로 재단을 만드는 거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재단이요? 그래. 디지털 희망재단이라고 이름도 정했네. 회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IT 기술로 아픈 아이들의 치료를 돕고 병원비를 지원하는 거지.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네가 이사장이 되어주게. 회장이 말했어요. 저요? 그래. 자네만큼 아이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겠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받아주겠나? 회장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악수였어요. 며칠 후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나? 회장이 물었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에 가고 싶어요. 국밥집? 네. 처음 만났던 그곳이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차는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작은 국밥집. 간판도 그대로였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분들이네. 아주머니도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국밥 2그릇 주세요. 소연이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회장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네. 그때 생각나요? 소연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나?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꿨어. 저도요. 소연이 웃었어요.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운명이었나 봐.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와 나 그리고 민수까지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게. 소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민수가 곧 퇴원한대요. 소연이 밝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네, 완전히 나았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꼭 데려오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싶네. 정말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소연은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회장이 불렀어요. 네, 고맙네. 정말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야말로요.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 여기에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오, 우리 민수. 회장이 두 팔을 벌렸어요. 민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무슨 상? 개근상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소연이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디지털 희망재단의 이사장이었어요. 매일 바쁘지만 행복했죠. 누나도 대단해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소연이 쑥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재단은 큰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죠. 자, 이제 스마트팜 구경 가자. 회장이 제안했어요. 와, 로봇 아저씨도 있어요? 그럼, 알파가 기다리고 있지.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스마트팜에는 여전히 푸른 생명이 가득했어요. 알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민수님. 알파가 인사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가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스마트팜의 유리 지붕으로 노을이 들어왔어요. 내년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소연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사랑해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소연과 회장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이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영원한 가족. 그 어떤 것도 이 유대를 끊을 수 없었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민수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스마트팜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였어요.